여기 영양학적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매우 형편없는 한식을 맛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주장하는 파리 올림픽 선수단 식당 주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지막지한 악취를 자랑하는 한식의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면서 한식은 음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막말을 쏟아내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내 한식의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체 한식의 어떤 비밀을 파악하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삼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명문 요리학교를 졸업한 뒤 파리에 위치한 매우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 성공적인 커리어 덕분인지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매우 명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미식의 국가로 유명하고 프랑스의 음식이 전 세계 최고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최고의 음식들만 선보임으로써 이러한 세계적인 기대에 부응하고 프랑스 요리가 전 세계 최고임을 다시 한번 알리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주방으로 들어섰죠. 그러나 문제는 올림픽이 시작하기도 전에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몇몇 국가들은 프랑스 측이 제공하는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 요리사 팀을 꾸려와서 자체 식단을 만들 거라고 선언했거든요. 이건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음식의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제3세계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도시이자 미식의 도시인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었음에도 이들은 프랑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당돌한 국가들은 바로 한국과 중국 두 국가였기 때문에 저는 더욱 허탈감과 분노, 그리고 가소로움을 느껴야 했죠. 그나마 음식의 근본이라도 있는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아니고 제대로 된 음식 문화조차 없는 한국과 중국 따위가 자체 요리사 팀을 꾸려온다니 이들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었거든요. 분명 한국 선수들과 중국 선수들은 자국의 음식을 먹지 않고 제가 만든 프랑스 요리를 더욱 선호할 게 분명했고 이건 그들에게 국가적 망신으로 다가올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수록 평정을 유지하고 요리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저 버르장머리 없는 두 아시아 국가의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오만한 선택을 후회하게끔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죠. 일단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 측에서는 이번 올림픽은 친환경과 비건을 주제로 선정했다며 제게 채식 위주의 식단을 꾸릴 것을 요청했는데요. 프랑스에는 라따뚜이 등의 수준 높은 채식 요리가 많고 또 프랑스 산지의 신선한 식재료라면 충분히 모든 선수들을 감동시키는 요리가 탄생할 수 있기에 저는 이건 오히려 잘된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프랑스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일념하에 다른 보조 요리사들과 함께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림픽이 개막한 지 이틀 만에 저는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첫날은 프랑스 식단을 맛보러 온 선수들과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이튿날은 그야말로 파리만 날리며 아무도 프랑스 식당을 찾지 않았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올림픽의 주제인 비건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주변의 패스트푸드점을 전부 강제로 임시 휴업하게 했으며 선수촌 근처에는 마땅히 식사를 할 곳도 없어서 굶지 않으려면 강제로라도 프랑스 선수촌 식당에 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식당은 그야말로 파리만 날리며 공들여 준비한 음식들은 방치되어 썩어갈 뿐이었고 취재진들은 이러한 텅 빈 식당을 연신 취재하며 프랑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있었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에서 수석을 독차지했고 제가 요리하는 레스토랑은 예약이 6개월 후까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제가 만든 요리가 먹혀들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잠시, 저는 그로부터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이고도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프랑스 식당에 점점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이곳 선수촌 식당에 들어왔음에도 프랑스 식단을 주문하는 것이 아닌 무슨 정체불명의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프랑스 요리를 선택하지 않고 각자 챙겨온 도시락을 까는 프랑스 선수단의 이야기를 엿듣고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그렇지 운동선수들한테 채식이 말이나 되는 거야? 고기가 하나도 없는 프랑스 식단을 먹다간 시합은커녕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판이야. 만약 한국이 한식 도시락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파리 근교에 살고 계신 부모님께 도시락 배달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을 거야.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프랑스 선수촌 식당의 채식 위주의 식단은
선수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프랑스 선수들마저 도통 먹지를 않게 되었던 건데요. 자국 선수단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러한 전 세계에서 온 선수단의 채식 위주의 식단에 대한 불만과 근처에 식사를 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들이 만든 한식 도시락을 다른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촌의 간이식당에 전 세계 선수들이 몰려들며 꽉 차게 되자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선수촌 식당으로 몰려와 한식 도시락을 먹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근본도 없는 음식을 먹는 선수들에게 극도의 한심함을 느낄 뿐이었는데요. 이런 출처도 불분명한 음식을 함부로 먹었다가 괜히 탈이라도 난다면 시합에 큰 지장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먹는 한식을 유심히 지켜본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한식의 모습에 꽤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 짧은 찰나에 프랑스에 현지화한 한식을 개발했는지 전 세계의 입맛에 맞춘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라따뚜이를 곁들인 프랑스식 떡볶이가 그랬습니다. 떡과 고추장, 그리고 애호박, 가지, 피망, 토마토, 마늘로 이루어진 떡볶이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프랑스인들의 입맛에 맞게 어느 정도의 매운맛은 달콤한 맛으로 중화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떡볶이의 환상적인 변화는 이 음식이야말로 진정한 비건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죠. 까망베르 치즈와 프랑스 파리의 햄인 장봉블랑이 들어간 김밥 또한 기가 막혔어요. 김밥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음식이었지만 톡 쏘는 치즈 맛과 파리가 자랑하는 품질 좋은 장봉블랑이 들어간 김밥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조화로운 맛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제공했거든요. 이러한 프랑스식 김밥은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매우 높아서 운동선수로 하여금 근육과 뼈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서양인들에게도 전혀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서 상당한 인기를 자랑했어요. 물론 그리에르 치즈를 곁들인 김치 오믈렛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에르 치즈는 김치의 톡 쏘는 매운맛과 조화되어 매력적인 맛을 보여주었고 이는 아침을 계란 요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서양인들의 입맛에 완전히 특화된 환상적인 요리였어요. 특히나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증진시켰기에 운동선수에게도 큰 이점으로 작용했죠. 저는 한식의 생각외로 매우 수준 높은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현지화 과정은 현지인들의 기호성을 맞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일부 음식들은 아예 현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저는 현지의 상황에 맞게 무궁무진하게 변형되고 발전하는 한식의 범용성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역시나 한식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음식이 생각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명색이 프랑스 선수촌 식당인데 모든 선수들이 한식을 먹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로서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식을 맛보려는 선수들의 행렬은 그 후로도 끊이질 않았고 결국 이곳 올림픽 선수촌 식당은 한국 식당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식당은 한식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이어지던 그때 저는 아주 좋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웬 동양인 선수들이 썩은 냄새를 풀풀 풍기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도시락을 본 주변의 외국 선수들은 동양인들을 보고 코를 막으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무래도 저 동양인 선수들은 한국인들이 분명해 보였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한국인 선수들에게 달려가서 이 도시락 안에 있는 음식들은 전부 썩은 음식이고 이게 한식 도시락의 한계라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러면서 한식 도시락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조리하고 애초에 한식 자체가 형편없어서 썩은 음식이나 만들어대는 근본 없는 요리라며 침을 튀어대며 열등감을 한껏 분출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자국의 음식이 욕을 먹게 된 이러한 상황에 당연히 화를 낼 줄 알았던 한국인 선수들은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더니 이내 자신들이 먹는 한식은 썩은 음식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이런 썩은 음식으로 요리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겉만 봤을 때 멀쩡한 식재료면 전부 사용하며 요리를 만든다는 충격적인 비밀까지 폭로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자국 요리가 형편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인가? 심지어 이 한국인 선수들끼리 주고받은 눈빛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음침했기에 더더욱 마음에 걸렸어요. 아무튼 한국인들이 직접 한식이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는 모든 선수들이 직접 목격했으니 저로서는 작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선수들은 먹던 한식 도시락을 죄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헛구역질까지 하는 것을 보니 이들은 한식이 저질 음식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게 된 모양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많던 한식 인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이날의 폭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한식 도시락을 챙겨오는 선수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더군요. 동시에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이 식당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며 엄청난 악취를 풍기는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선수들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그런 냄새 나는 한식을 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지긴 했어요. 솔직히 이러한 동양인들이 먹는 악취가 나는 음식들은 제가 그동안 봤던 한식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기도 했고, 제가 한식을 비하한 이후에 갑자기 악취가 나는 음식을 먹는 동양인들이 늘어난 상황 자체가 뭔가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알 수 없는 상황에 찜찜한 기분을 느끼던 찰나, 저는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바로 주방에서 요리를 해야 할 요리사들이 전부 식당 구석에 모여서 한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들은 프랑스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그들의 한심한 행보에 학을 떼며 그 즉시 호통을 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할 일은 없어요.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음식들을 만들어봤자 먹는 사람들은 없어서 전부 썩어가잖아요. 이번 올림픽은 친환경 비건 올림픽이라는데 저희가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친환경에 위배되는 거라고요. 보세요. 저희가 음식을 만드는 족족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리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대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다소 낯선 상황에 눈치 없는 막내 요리사는 이건 한국 요리사들이 여름 특선으로 만든 요리라면서 자신이 직접 한국 선수촌 식당에서 받아왔다며 제게도 시식을 권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들은 그때 한식은 쓰레기 음식과 다름없다는 한국인의 비밀 폭로를 듣지 못했다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요리사들의 알 수 없는 행보에 기가 찰 따름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한식을 직접 맛봐야 찜찜한 기분을 털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물론 한식은 무궁무진하게 현지화될 수 있는 꽤 잘 만들어진 음식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음식들을 직접 먹어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한식이 저질 음식이 맞다면 제가 직접 맛봄으로써 마음의 짐을 완전히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등 떠밀려 먹게 된 한식은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일단 냉면이라는 요리는 차가운 면 요리가 익숙지 않은 서양인들에겐 꽤 생소한 음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차가운 상태로 제공되는 냉면은 더운 여름 동안 즐기기에 매우 이상적인 음식이었어요. 물냉면의 차가운 육수는 몸을 식히는 데 도움을 주는 상쾌함을 제공했을 뿐더러 메밀면의 쫄깃한 식감이 냉면의 매력을 더했거든요. 또한 톡 쏘는 맛과 약간의 단맛이 조화된 물냉면의 육수는 미식에 매우 예민한 저조차도 홀리게 하기 충분했고 이건 도저히 형편없는 요리라고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팥빙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일, 떡, 팥, 아이스크림과 같은 다채로운 토핑과 함께 제공된 팥빙수는 일단 시각적으로만 봐도 매력적이었는데요. 또한 얼음 베이스의 팥빙수는 더운 날씨에 이만한 디저트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상쾌한 느낌을 주었으며 달콤한 토핑은 한여름의 파리 날씨도 완전히 이겨낼 수 있게끔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충격적인 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삼계탕이었는데요. 여름 특선으로 내놓은 음식이 뜨거운 국물 요리라니 저는 순간적으로 황당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삼계탕을 한 입 맛본 직후 저는 왜 한국이 삼계탕을 여름 특선 요리로 제공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땀을 흘리니 오히려 몸 안에 있던 노폐물이 빠져나오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었거든요. 특히나 부드러운 닭고기와 인삼, 마늘, 그리고 대추의 조합은 편안하고 건강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고 동양에서 주로 쓰이는 약재인 인삼과 대추는 국물에 단맛을 주며 건강 증진 효과와 더불어 감칠맛을 나게 했어요. 물론 삼계탕은 그저 대충 만들어진 국물 요리가 아니라는 듯 긴 조리 시간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고소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풍미 있는 육수를 자랑했기에 저는 삼계탕의 매력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했죠. 특히나 삼계탕은 운동선수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음식이었는데요. 닭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많은 양의 단백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삼과 마늘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삼계탕은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뿐만 아니라 비타민이 풍부하기에 그야말로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완전한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한식의 우수성을 직접 파악했고 제가 전해봤던 건 한식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오해가 있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한식에 열등감을 느꼈더라도 이 정도로 우수한 음식을 맛보고도 사실을 바로 잡지 않는 것은 요리사로서 되돌릴 수 없는 실수임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전히 식당 가운데서 악취를 풍기는 요리를 집어먹는 아시아 선수들에게 가서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신들은 한식을 먹고 있고 한식은 원래 수준이 낮아서 썩은 냄새를 풍기곤 한다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제 눈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자세히 보니 그건 분명 제가 아는 요리였거든요. 바로 이들은 중국의 요리 중 하나인 썩은 계란, 즉 피단을 먹고 있던 것입니다. 피단은 계란을 일부러 썩힌 다음 먹는 요리로 중국인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악취가 매우 심해서 이렇듯 공공장소에서 먹을 만한 음식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악취가 나는 요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먹어댔던 것이죠. 물론 악취의 주범은 피단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새 둥지 튀김과 짝퉁 삼계탕까지 만든 상태였거든요. 사실 프랑스는 환경과 동물보호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파리 올림픽이 시작하기 직전부터 어떤 동양인들이 떼거지로 돌아다니며 파리 시내의 모든 나무들을 헤집으며 새와 새둥지를 잡아댄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뭔가 싶었더니 바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자국 선수들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려는 중국인들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는 새둥지 튀김을 먹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설이 있기에 이들은 이렇듯 불법적으로 채취한 새둥지로 음식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잡은 새를 재료로 사용해서 지독한 향신료가 가득 들어간 짝퉁 삼계탕을 만든 상태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일전에 봤던 썩은 음식도 전부 이러한 중국의 기상천외한 요리였음이 확실했고 중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모든 과실을 한국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일부러 전 세계 선수들이 모이는 프랑스 선수촌 식당에 모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은 이건 한국의 삼계탕이 맞다며 억지를 부려댔지만 그들의 거짓말에 노란하기엔 저는 꽤나 저명한 요리사였어요. 결국 제가 이건 중국 요리 아니냐고 물으며 당신들은 전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아니냐며 추궁하자 그들은 순간적으로 우르르 일어나더니 그 즉시 도시락을 들고 잽싸게 도망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선수들은 순식간에 그들을 붙잡았고 그들이 바람막이 안에 입고 있던 차이나가 적혀있는 국가대표 티셔츠를 발견하자마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역시나 이 모든 상황은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음해였던 것이고 제 한식에 대한 열등감과 결합되어 한국 음식에 큰 오명을 씌우고 만 거였습니다. 정말로 저는 만약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복구되지 않으면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선수촌 식당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굉장한 미안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제 걱정과는 달리 한식의 가치는 모두가 알고 있더군요. 중국인들이 벌인 이러한 사건의 전말은 삽시간에 전 세계 선수촌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한식은 중국인들의 공작 때문에 순식간에 신뢰도가 떨어진 것과 같이 곧바로 그전보다도 많아진 수요를 기록하며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한식 도시락을 갖고 식당으로 밀려 들어왔거든요. 이쯤 되자 저는 한식에 대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식 도시락을 직접 맛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식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훌륭한 음식이더라고요. 일단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기록한 비빔밥 도시락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각종 채소가 들어가 있어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으로 균형 잡힌 비빔밥은 운동선수에게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했을 뿐더러 비빔밥에는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까지 구성되어 있어 훨씬 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했죠. 또한 도시락 안에는 김치와 조각사과가 제공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치미라는 시원한 국물까지 제공되었는데요. 동치미는 가볍고 아삭아삭한 식감과 약간 톡 쏘는 상큼한 맛을 가진 물김치의 한 종류로 매우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자랑했기에 고추장 때문에 약간은 매운 비빔밥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현지화된 음식을 사용하여 음식에 예민한 선수들의 기호도를 맞춘 한식 도시락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불고기 도시락이었는데요. 양념된 소불고기와 애호박, 가지, 피망, 양파,
마늘 등이 들어간 라따뚜이 채소 불고기는 프랑스 전통 채식 요리인 라따뚜이가 불고기에 다소 기름진 맛을 잡아주어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했죠. 또한 도시락 안에는 그리에르 치즈가 들어간 치즈 김치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치즈와 김치의 조합은 역시나 최고였고 선수들로 하여금 많은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잡채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탄수화물과 야채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는 잡채는 그 중독성 있는 맛 때문에 한번 맛보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매력적인 음식이었죠. 이러한 불고기 도시락은 단백질과 철분, 그리고 비타민과 섬유질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완전 식품이었고, 저는 채소와 고기가 완벽하게 조화된 매우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식 도시락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식은 어떤 조합을 구성하든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했고, 선수들로 하여금 꾸준한 에너지원을 제공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맛과 영양을 둘 다 챙긴 한식을 직접 경험해보니 왜 프랑스가 제공하는 채식 식단이 인기가 없었는지를 완전히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식견으로 한식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부끄러움이 들어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식을 맛본 후 프랑스 정통 셰프로서의 하늘 모르던 자만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고 한국 덕분에 다시 겸손을 되찾았는데요. 프랑스는 그저 과거의 미식 국가였을 뿐 과거에 심취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면 이제서야 무섭도록 치고 올라오는 한식의 인기에 파묻혀서 결국 미식의 국가축에도 끼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한식은 위대했고 과거에 눈이 먼 프랑스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